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큰 사기를 당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집안에 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물건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집안에 둔 물건 하나가 우리 가족의 기운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에 두면 귀신을 부르는 물건. 첫 번째, 깨진 거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입니다. 예로부터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비추고 복을 불러들이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에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는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은 영혼을 비추는 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거울이 깨지면 귀신이나 잡기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도 깨진 거울을 집안에 오래 두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집안에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가 있다면 빨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은 집안의 평온함을 해칠 수 있으니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깨진 거울이 있다면 더더욱 신경 써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서 집안의 운과 평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두면 귀신을 부르는 물건. 두 번째, 향이나 초.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바로 향이나 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나 특별한 의식을 할 때 향이나 초를 켜는 전통이 있습니다. 향과 초의 연기와 불빛은 조상님이나 신령님을 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향이나 초를 아무 때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서 자주 켜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향의 연기는 흩어져 떠도는 영혼들이 잠시 머무르거나 다가오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밝은 불빛에 벌레들이 모여들듯이 향에 이끌림에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 때는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 의식을 갖추고 켜지만 평소에 이유 없이 향이나 초를 피우면 불필요하게 영적인 존재들이 집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를 내려고 향을 켜거나 습관적으로 초를 켜는 것은 오히려 집안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향이나 초를 자주 켜는 습관이 있나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 제사나 특별한 기도나 의식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 두면 귀신을 부르는 물건. 세 번째, 고인의 유품이나 사진. 세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고인의 유품이나 사진입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이나 사진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유품이나 사진을 집안에 아무렇게나 두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인의 사진은 음기와 연결되어 잘못 두면 집안에 불안정한 기운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연이 깊은 유품이나 망한 집에서 가져온 물건은 그 집의 불행한 기운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집안에 두면 가족들의 건강이나 운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집에 둘 때는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품 역시 꼭 필요한 것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유품이나 사진을 집안 곳곳에 아무렇게나 두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되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건은 가볍게 정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두면 귀신을 부르는 물건. 네 번째, 주술적인 물건. 네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주술적인 물건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건은 바로 부적이고요. 그 외 주술에 쓰이는 도구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원래 잡귀를 쫓거나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적이나 주술적 도구를 집안에 오래 두면 오히려 혼령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무속의식이 끝난 후 남은 부적이나 도구는 그 효력이 다했기 때문에 집안에 계속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적에 깃들었던 기운이 변질되어 오히려 집안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주술적 물건을 집으로 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물건에 남아있는 기운이 집안의 기운과 섞이면서 예기치 않은 불안정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안에 예전에 받아둔 부적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술적 도구가 있다면 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이런 물건을 집안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가족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면 귀신을 부르는 물건. 다섯 번째, 오래된 인형.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물건은 오래된 인형입니다. 인형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많이 쓰이지만 풍수에서는 영혼이 깃들기 쉬운 물건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오래된 인형이나 깨진 인형,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 인형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인형은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의 여러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나 외부의 영적 존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깨진 인형 역시 틈새나 흠집을 통해 나쁜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 인형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인형은 여기에 영혼이 머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인형들을 집안에 오래 두면 가족들의 건강이나 평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있는 인형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인형이나 깨지거나 훼손된 인형은 정리하고요. 꼭 간직하고 싶은 인형이 있다면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물건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공간을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집안을 맑은 기운으로 채우기 위해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기에 여기에 어떤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금전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가난을 부르는 물건 7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